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벌써 한로가 다가왔습니다. 한로는 찬 이슬이라는 뜻이죠. 백로는 하얀 이슬이고 한로는 찬 이슬입니다. 백로 때부터 하얀 이슬이 내리기 시작해서 추분이 지나고 한로가 되면서 찬 이슬로 바뀌죠. 조금 더 지나서 상강이 되면은 찬 이슬이 또 서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한로는 음력 명절인 중앙절이 들어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앙절의 세시 풍습과 한로의 풍습이 거의 같습니다. 청명과 한식이 비슷한 것과 같은 그런 이치죠. 그러면은 한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로는 추분과 상강 사이에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면서 나뭇잎은 단풍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슬은 찬 공기를 만나면서 찬 이슬로 변하죠. 또 이 시기는 하늘은 높고 맑고 굉장히 푸릅니다. 낮의 햇살은 굉장히 빛이 나죠. 요즘은 특히 미세먼지가 적어져서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들판은 황금 물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농촌에서는 벼타작을 하기 시작하고 벼타작하면서 지나가는 길손에게 새참도 권하고 막걸리도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타작이 한창인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또 다른 곡식들도 가을거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특별한 풍속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앙절 행사하고 겹쳐서 하기는 했죠. 또 이 시기는 기러기와 같은 겨울 철새는 날아들기 시작하고 제비는 강남으로 떠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한로가 지나면은 제비도 강남 간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고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엮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한로 시기에는 추수로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앙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앙절은 큰 명절로 중앙절 어떤 세시 풍습을 즐기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했습니다. 이 시기는 국화가 만발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국화를 이용해서 전이나 떡을 만들어 먹고 또 술을 담아 먹었죠. 산수유도 익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산수유 열매를 머리에 꽂거나 가지를 꺾어 와서 집에 벽에다가 걸어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산수유 열매가 붉기 때문에 잡귀를 쫓아내 준다고 이렇게 여겨서 이런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붉은 산수유를 머리에 꽂고 산수유 주머니를 차고 산에 올라가서 시를 읽고 국화주를 마시고 단풍을 감상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는데 이것을 등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등산이겠죠. 이 풍습은 이제 중앙절 풍습인데 이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풍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수를 마치지 못했다라면은 중앙절이 좀 지나서라도 추수를 마치고 이런 이 등고의 어떤 그런 풍요를 즐기기도 했겠죠. 또 이 시기는 물고기들이 살이 통통이 올라 있고 맛이 좋은 시기죠. 그래서 깊은 물속은 차기 때문에 고기가 또 얕은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낚시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이죠. 따라서 가을 낚시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추저변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옛날 중앙절의 시절 음식으로는 국화전, 국화주, 유자화채, 밤단자 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앙절을 지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로의 절기 음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절의 제주도에서는 마마에 걸려 죽은 어린 여자아이의 귀신인 명두의 생일이라 그래서 굉장히 큰 구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경남 지방에서는 가을거지가 끝난 논둑에 불을 놓아서 태우고 봄에 담근 멸치젓을 걸러서 간장을 쓰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추석에 핵국식으로 차례를 드리지 못한 그런 집에서는 추석 차례를 대신해서 중앙절날 이 차례를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 한로를 3으로 나눠서 초후에는 기러기가 와서 머물고 중후에는 참새가 줄고 조개가 나오며 마루에는 국화꽃이 누렇게 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로 음식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누렇게 되는 미꾸라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꾸라지를 이렇게 우리가 추어탕이라 해서 끓여 먹기는 하지만은 이 한로 시기에 가장 살이 오르고 통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추어탕을 끓여서 보양식으로 많이 즐겼습니다. 이 조선 중기의 문신 신석기 편엔 농가집성에 보면은 한로와 상강에는 시절 음식으로 추어탕을 즐겼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어탕은 명나라 이시진의 번초 강목에도 나오는데 미꾸라지가 양기를 돕는다 하며 음기가 강해지는 가을을 맞아 양기를 보한 음식으로 권장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중앙절이 들어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화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국화를 따서 국화전을 만들어 먹거나 국화주 담아 먹고 꽃을 말려놨다가 이 국화차로 이렇게 많이 마셨습니다. 또 구절초를 따서 구절초 조청을 만들기도 했고 유자, 화채, 밤단자 등을 이렇게 중앙절과 함께 한로 음식으로 즐겼습니다. 국화전은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익반죽을 하죠. 익반죽을 해서 둥글 납작하게 이렇게 빚어가지고 위에다가 국화 꽃잎을 올린 뒤에 기름에 지져낸 떡입니다. 그리고 국화주는 쌀과 감국 꽃잎으로 이제 담근 약주를 말하는데 서민들은 막걸리에다가 국화 꽃잎을 띄워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자화채는 조선시대 궁중음식의 하나인데 국화전과 곁들여 먹으면 굉장히 어울린다고 합니다. 밤단자는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인데 찹쌀가루를 쪄서 오래 치대서 찰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잘게 잘라서 이 피를 만들고 그 속에 밤을 삶아서 이렇게 소로 만들어서 넣고 둥그렇게 이렇게 말아서 거물을 묻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판에 노랗게 익은 늙은 호박을 잘라서 햇볕에 말려서 호박꼬치를 만들거나 호박떡을 많이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또 대추가 빨갛게 익는 그런 시기죠. 대추를 이용해서 대추고를 만들어서 물에 타 마시거나 말린 대추를 또 그대로 끓여서 대추차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개도 이제 살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반개를 잡아서 이렇게 삶아 먹거나 여러 가지 요리로 이렇게 만들어 먹었습니다. 한로 시기에 많이 먹었던 음식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모아봤습니다. 뭐 국화주나 국화전은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대추차도 많이 만들어 먹었고 추어탕도 있고 또 유자 하채도 있습니다. 밤단자도 있고 호박떡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한로 양생법을 보겠습니다. 한로는 24절기 중에서 철한자가 처음 나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연계의 양기는 점점 적어지고 음기는 커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한로에는 음을 자양하면서 한사를 예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차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도 쉽죠. 따라서 감기 예방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생법에 보면은 봄에는 옷을 늦게 벗고 가을에는 옷을 늦게 입어라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체가 이 자연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가을이 되면은 이 날씨가 차지지만 너무 빨리 두꺼운 옷을 입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풍습성 관절염 등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또 심혈관 질환도 쉽게 나타나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 건조한 이 기온, 즉 조사뿐만이 아니고 이 한사, 찬 기온의 어떤 침입도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견주염이라고 하는 즉 오십견이죠. 이 오십견도 자주 나타나는 질병인데 오십견은 간과 신장이 허약한 상태에서 풍사나 한사, 습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혈이 근을 이렇게 자양하지 못해서 기혈이 잘 통하지 않고 양기가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기를 수령하면서 찬 기운이 관절에 뭉쳐서 염증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입니다. 따라서 이 질병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 한사는 또 발을 통해서도 쉽게 들어오죠. 한로 때는 발 보온에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한로 시기에 드시면 좋은 약선 음식을 보겠습니다. 한로에도 이 초분과 같이 폐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그 외에도
간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신장의 정을 보호하는 그런 음식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닭간이나 돼지간, 잉어, 상심자, 복분자, 하수어, 검정깨, 검정콩 이런 식품들이 좋습니다. 이 검정깨는 신장을 보호하고 양혈작용이 있어서 노화를 예방하고 기운이 부족하고 마른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따라서 한로에는 깨를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이 시기에는 흑임자죽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추 땅콩죽도 좋은데 비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기운을 만들어주고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한로약선으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기가 몸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그 오십견에는 닉이 기운을 조절하고 활혈, 혈액순환을 좀 활발하게 시키면서 경락을 잘 통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좋은데 그런 음식들은 양고기나 모과, 수세미, 부추, 산사, 당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보혈작용이 있는 식품도 좋은데 용안육이나 숙지황, 당귀, 백작약, 하수, 악교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식품은 단삼이나 홍화, 도인, 익모초, 우술 등이 있습니다. 기혈이 부족하거나 특히 혈액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좋고 겨울을 대비해서 조금씩 드셔두시면 좋은 그런 식품들입니다. 단 이런 식품들을 드실 때는 이제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저희 조금씩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공복에 영양육 500g을 먹고 죽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50견 환자들은 약간의 술을 드시는 것도 좋은데 식후에 한 잔 정도가 좋습니다. 이 술에는 행기 활혈작용이 있기 때문에 50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몸이 찬 사람들은 또 찬기운을 제거해주는 식품으로는 파나, 생강, 마늘, 고추, 소고기, 양고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제철 음식이 좋은데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수산물이 많이 나오죠. 또 과일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일들도 이렇게 드시고 농산물로는 뭐 버섯이나 이런 각종 채소들 이 시기에 나온 이런 채소들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로는 뭐 꽃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수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산물도 적당히 드셔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로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농업시대는 아니고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뭐 농촌 추수로 그렇게 바쁘시지는 않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회사 일이나 사업으로 이렇게 바쁘신 틈을 이용해서 옛날 정치를 생각해서 이렇게 등산을 한 번씩 하시면서 가을의 정치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